제시되어져 있는 자료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입력되어져 있는 자료들은 관측값의 수는 총 12개이고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다 똑같이 60입니다. 즉 두 개의 관측 자료는 다 동일한 통계값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어떤 산포 경향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작은 순에서 높은 값으로 나열을 해보게 되면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10부터 110까지 나열을 했고 중앙에 60이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좀 더 넓은 분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은 가운데에 관측 자료들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관측 자료를 봤을 땐 평균값을 중심으로 자료 1의 관측값이 자료 2의 관측값보다 더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의 흩어짐을 파악할 때는 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산포의 경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범위입니다. 산포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범위값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범위, 즉 레인지는 자료의 집단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관측값의 차이를 나타내죠. 자료 1번과 2번에서 범위를 구해보면 자료 1번은 여러분들 이 세금 계산 쪽은요, 워낙 그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회계 유임을 나눠드릴 거예요. 정보가 더 넓게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통계량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만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관측값들에 대한 분포 양상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기본적으로 산포를 표현할 때 범위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입니다. 분산은 확률 분포나 또는 자료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를 말하죠. 분산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식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편차를 구한 제곱의 합을 총 관찰의 개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 배우셨죠? 뭐예요? 사업자 등록부가 둘 다 있어야 되죠. 각 편차는 커지게 됩니다. 공급하는 그리고 부호가 양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각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편차의 합을 구하면 범죄가 범위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로 분산을 구할 경우는 그 값이 크다, 작다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이 크다면 대부분의 관측값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판매자가 줘요, 구매자가 줘요. 평균에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준다라고 했죠. 구매자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자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관측값들의 단위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필요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분산의 제곱분인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상식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요것도 강조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반드시 세금 계산서에 적혀야 되는 게 우리 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죠. 공급시기. 그 공급시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작성 평균이 연월일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보통은 Z 표시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나열을 하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각각의 구간을 연월일은 말 그대로 인도한 날짜만을 현재 그래프상에서 가운데에 있는 값은 평균이죠. 이 평균값을 0 또는 6라고 표시하고요.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뭐 선적일도 68%의 구간, 있었고 65%의 구간 또는 99.7%의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찰값에서 68%는 평균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포함이 되고 95%는 평균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99.7%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표시해서 표준화한 값을 나타내는 분포가 된다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개체의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이런 개체의 표준화 값으로 정의하는 자,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대요. 필요적으로 적혀야 돼 이런 사항들 위에 있는 게 누락됐다는 얘기죠. 없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잘못 적혔다는 얘기죠. 다음은 분포의 형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도와 첨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주변의 3차 정도를 표준 편차로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비대칭 정도를 지표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긴 꼬리 분포를 갖느냐 또는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를 갖느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구할 때는 이것은 비대칭 계수를 구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평균과 중앙값이 같을 때는 비대칭 계수가 0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대칭의 분포를 나타내고요.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일 경우에는 비대칭 계수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 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치우친 그런 그래프 양상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대칭 계수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가 법인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뭐를 발급했다 이렇게 안 주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법인으로 가정하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 법인이 한 거예요. 높은 첨도, 높은 첨도, 낮은 첨도를 나타내고요. 보통 첨도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띠죠. 보통 첨도는 첨도 계수가 3인 분포의 첨도를 말하고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매출액이 높으신 분들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직전년도 있죠. 1년치. 자,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분들도 엑셀에서 첨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첨도 계수에서 3을 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첨도 계수가 양이면 높은 첨도를 표시하고 첨도 계수가 음이면 낮은 첨도를 표현한다. 지금까지 집중화 경향과 그리고 분포 형태에 대해서 각각의 대표값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대표값들이 바로 기존 통계에 해당하는 통계값들이라고 정리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법인이 현재 워크시트에 각 성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성적의 산포 경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상단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각 평균이나 최고 점수 그리고 하위 1의 점수까지 구현했는데요.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구했고 최고 지수는 맥스와 민이라는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이 중에 2등의 점수는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성적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라고 지정했고요.
하위 2등의 점수는 스몰이라는 함수를 자, 이용해서 그다음에 하위 2번 발급식이 요거 해당되는 제곱했다라고 수식을 자, 넣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세금 이용해서 계산서는 이 중에 원래 김소미의 평균은 얼마인지를 공급 시기에 부유법을 발급하는 이용해서 게 맞췄어요. 원칙이었죠. 그래서 왼쪽에 성령을 근데 선택할 수 있도록 나중에 대상을 발급해도 김소미거나 세법에서 김철이거나 인정하는 선택을 게 하면 요거였을 값을 표현합니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한 김소미의 다음 달 평균값은 10일 기억나시죠, 60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60이라고 하는 그래서 김소미의 평균은 전체 성적 중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다음 달 표시해 주는 거죠. 10일이어가지고 자, 이랬을 때 자, 오늘이 11월 관측값의 3포죠. 3포 23일인가요? 정량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11월 VAR이나 23일 날 내가 STDEV라고 물건을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팔았다라고 있는데요. 하면 자, 여기에 12월 VAR 또는 10일까지는 STDEV라는 괜찮은 함수에 거예요, 발급. 증표가 붙은 함수를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됐죠? 자, 먼저 분산입니다. 그럼 분산은 문제가 VA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이 함수를 입력해 보면 달 뒤에 10일까지 마침표 뒤에 발급을 T가 안 붙고 하면 또 하나는 어쩔 S가 붙습니다. 뭐 그리고 좀 VAR이라는 함수가 있죠. 맞아야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의 할 거예요, 아이콘이 붙은 건 여러분들. 어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상관없이 일반적인 안 분산을 하고요. 하겠다 그러면 VA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죠. .p와 .s가 붙는데 자, .p는 데이터 가산세는 관측값 좀 대상이 여러분들 모집단일 나올 경우 때마다 그래서 포퓰레이션의 약자를 써서 외워주시는 P가 거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는 자, 관측 대상이 표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해볼게요. 대상으로 할 때는 s를 붙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정리를 제목 해놓은 보시면 표본 집단의 분산을 하겠다 그러면 자, VAR.s라는 발급 함수를 쓰고 불성실 모집단을 대상으로 분산을 하겠다 그러면 VAR.p를 발급은 사용합니다. 판매자가 되겠죠? 표준 편차를 구할 때도 자, STDEV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자, .s가 붙으면 수치는 표본을 사용하는 구매자가 거고 되는 .p가 붙으면 거고요. 모집단을 사용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 함수들 중에서 수치,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보거든요. 발급, 자, 전체 불성실 평균에 대해서 가산세인데요. 표준 편차는 얼마나 나왔는가라고 일단 하는 걸 여기 보지 STDEV 함수로 마시고 보도록 할 좀 겁니다. 여기 현재는 이 모집단인지 그림으로 표본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시면 일반적인 STDEV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5월 이게 7일 실세입니다. 날 이걸 내가 단축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STD까지 입력을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5월 함수들이 7일 나오고 날 이 중에 자, STDEV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괄호 안에 이거 인수는 숫자가 1월 달까지 선택되죠. 우려먹어도 관측 돼. 대상은 1월 성적입니다. 달까지. 성적을 2월 쭉 선택을 해서 바로 갖고 엔터 눌러주면 5월 7일 날 물건을 표준 편차는 팔았어요. 7.9가 나옵니다. 원칙이 자, 5월 이렇게 표준 7일 편차만 날 세금 구해보면 저희가 계산서를 전체 줘야죠. 평균은 87.75 근데 그리고 아까 전체 우리 표준 후발급에 편차는 따르면 7.9가 몇 월 나오겠죠. 며칠까지는 여기에 개개인에 대한 세금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계산서를 해보자. 자, 괜찮은 이렇게 거예요. 표준 편차 값을 평균과 그렇죠. 비교한 값이 다음 달 얼마인지를 10일까지니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김소미에 대한 10일까지는 평균과의 차이값을 세금 표준 편차로 계산서를 구성하는데요. 주고받아도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법을 문제가 사용한다라고 없는 말씀드렸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5월 표준화 값, 7일부터 표준화 값 이걸 갖다가 구하게 6월 되는데 자, 지금 10일까지는 만들어 놓은 세금 이해 계산서를 10세를 보게 되면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자, 전체 관측 자료입니다. 이해 붓셀에서 문제는 자, 그리고 이게 6월 숫자입니다. 현재 김소미의 평균과 10일을 그리고 전체 평균을 넘겨서 비교했죠. 세금 그리고 그 값을 계산서를 표준 편차로 주고받으면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화 값이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세금 표준화 값이 계산서 마이너스 2.3이 주고받으면 안 나옵니다. 한 거죠. 그냥 평균이 60이면 전체 안 한 평균에서 한 거니까 27 정도가 낮구나라고 파악을 하는데 표준화 값을 마이너스 2.34라고 뭐가 하게 있냐면 되면 여기 자, 아래 들어가 있는 이 표준 지연, 정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급, 자, 가로 방향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33은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상분쯤에 속하게 될 겁니다. 지연, 그래서 수치, 김소미의 값은 미수치 이렇게 평균을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마이너스 일단은. 2.3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밑에 설명을 이름만 보게 되면 들어봐도 김소미의 지연 평균은 발급, 표준 편차보다 늦게 마이너스 발급. 2.3보다 낮다 또는 작다라고 비발급, 해석을 해놨습니다. 반발급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표준 편차의 여기까지 값을 되셨어요? 표준화 값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 요런 표준화 것도 함수를 있죠. 써서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표준화할 때는 이제 스탠다이즈라는 함수를 실제 사용해서 이 함수는 분수가 세 개가 들어갑니다. x, 그 민,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 x라고 하는 것은 정규하려고 하는 값이고요. 학원에 민은 만약에 평균이 되겠죠. 3시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40분에 그래서 여기에 오셨어. 3시 2의 40분. 11 셀입니다. 3시 X스코어라고 이어져 40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셨으면 그 표준화 값을 지각이에요, Z스코어라고 합니다. 결석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이걸 단축을 해서 스탠다이즈라는 함수를 선택을 하고요. 결석이죠, 우리. 자, 그 제가 맞죠, 파악하고자 하는 표준화 값은 여러분들? 김소미라고 하는 너무 평균이죠. 늦게 60이라고 하는 하면 값을 계속 선택하고 처리해버리잖아요. 컴마. 자, 민은 전체 50% 평균입니다. 이상 수업 이의 안 풋셀 들으면 값을 선택하는 우리가 거죠. 계속 그리고 처리해버리죠. 컴마 표준 편차는 그런 게 7.9라고 팩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눌러주게 되면 뭐냐면 앞에 수식으로 너무 입력한 값과 똑같은 늦게 표준 값이 주고받으면 나타나죠. 안 하는 그래서 것처럼. 식으로 입력해도 되고 또는 스탠다이즈라는 함수를 써서 너무 표준 값을 파악하게 됩니다. 늦게 자, 일반적인 오면 실제 값으로는 우리가 저희가 결석처리 분포가 하듯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여기 쉽지는 않지만 세법도 이렇게 데이터를 뭐 평균이든 뭐 늦게 몸무게든 하면 또는 키와 같은 그거는 모든 안 한 데이터를 거다라고 표준 값으로 하는 변경을 게 해보면 있다라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아시죠? 평균을 기점으로 그러면 높은지 그 낮은지 또는 살짝 얼마만큼 간격이 늦게와 떨어지는지 이런 걸 좀 더 쉽게 너무 파악할 수 늦게를 있습니다. 가르는 그래서 기준이 분산이나 있어야 표준 되겠죠, 편차 아니면 표준 값들은 표준 정규 분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기준이 됩니다. 얘입니다. 자, 다음은 업체 선택이라고 하는 어렵다고요? 시표를 볼게요. 자, 뭐냐면 파란색의 범위와 녹색의 자, 범위는 서로 그대로 다른 거래처를 해볼게요. 대상으로 편차와 자, 또는 편차의 공급 값을 시기가 올렸습니다. 속하는 자, 이 데이터는 과세 거래하고 기간의 있는 공급업체 중에서 확정 신고기야. 어떤 공급업체를 선택할 일단 것인가 여러분 제공을 중요한 해보는 건 거죠. 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갖다가 확정 생산했을 때 자, A라고 하는 업체는 신고기한입니다. 각각의 주문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이렇게 4일이나 우리가 6일 아니면 1기의 13일까지 확정 걸렸습니다. 신고 그래서 각 주문 기한은 건수마다 며칠까지예요? 각각의 처리 기간의 일수가 좀 다양하게 파악이 됐죠. 기한이 그리고 맞추는 기간은 날이죠. 10일이나 11일 그러면 해가지고 7월 처리 기간이 들어가 있는데 공휴일이 이 데이터를 없다면 봐서는 어떤 공급업체와 거래를 그죠. 계속할 것인가 이기의 라는 것을 확정 파악하는 신고의 거죠. 마지막 두 날은 개의 언제예요? 거래처는 관측수 다음 그리고 연도 관측수 1월 나누기 그리고 25일이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값이 똑같습니다. 요때를 관측수는 기준으로 전체 해서 개수이고요. 너무 분산을 구할 때 늦게 편차를 했냐, 적합한 살짝 값으로 구할 늦게 때는 했냐 관측수에서 따지겠다라는 마이너스 1을 겁니다. 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측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해석하면 되고요. 우리가 평균은 공급 보통 X라고 시기가 해서 지금 에버리지로 5월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죠. 7일이 공급 그래서 세 개의 값이 시기잖아요. 다르게 합니다. 15개의 자료 중에 공급 평균값이 시기가 부합 속하는 부합하는 거죠. 과세 그래서 어떤 기간의 공급업체를 일기죠. 선택할지 난감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분산을 구해보는 거죠. 과세 자, 그래서 기간은 아래에 상반기가 다라고 1기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반기가 자, 2기잖아요. VAR.S 그리고 과세 기간, STEV.S를 이용해서 분산과 맞죠?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1기 관측은 과세 표본을 기간의 대상으로 확정 관측한 신고 데이터이기 기한이면 때문에 7월 뒤에 S가 붙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25일이 되는 그래서 거예요, 분산을 기준점이. 해봤더니 첫 번째 A사는 분산의 결과값이 13이 나왔고 표준 편차는 그래서 만약에 3.2이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사는 만약에 분산을 했더니 1.4이 6월 나왔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1일부터요. 1.2이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봤을 때 7월 분산과 표준 편차가 25일까지 평균에 가깝게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 값의 높거나 계산서를 작은 자, 이런 주고받으면 경우에는 이때는 A사는 지연이 분산을 되는 했을 때 거지. 각각의 값이 참 큽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각각의 처리 기간이 있어요? 주문 건수마다 항상 기간이 이렇게 좀 되는 다르게 거고. 처리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할수 있겠죠. 아까처럼 그리고 그냥 B사는 지연 분산 발급했다라고 하면 되게 친절한 평균적으로 문제인 거의 거예요. 비슷한 되게 주문을 감사한 처리하는 사람이 한번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솔직히 자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업체를 배려하는 사람이야. A로 결정할 건지 B로 결정할 건지는 이렇게 어, 분산이나 너희한테 표준 힌트를 편차를 주겠다. 보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때려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갑자기 다음은 날짜를 데이터 분석법을 던져주는 활용해서 거예요. 기술 통계법에 대한 어려워요. 다양한 통계량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날짜를 자, 던져준다라는 현재 건 워크시트에 들어가 있는 여학생, 남학생의 지연님이 관측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뜻입니다, 여학생의 여러분들. 키를 가지고 전체적인 통계값을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고 함수를 반대로 이용해서 얘기하면 평균이나 7월 중간가 또는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요. 25일을 자, 이걸 지나서 데이터 분석 도구에 있는 기술 세금 통계법을 계산서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한 거예요. 번에 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여학생의 정보만 늦게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주고받았으니까 자, 메뉴 데이터에 세금 데이터 분석,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처럼 대화 상자에서 해버립니다. 기술 통계법을 그럴 때는 선택합니다. 7월 이 기술 통계법 안에 25일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지나서 출력 세금 옵션만 지정을 하면 계산서를 앞서 배웠던 저희의 주고받으면 다양한 대표값들의 결과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약 통계량이나 또는 K번째 큰 값, 작은 값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범위는 여학생 정보입니다. 자, 이름, 그러면 포함하죠. 이제 뒤에 가산세가 숫자부터 어떻게 마지막 셀까지 있냐라고 여학생 정보를 하면 선택을 하고요. 일단 방향은 공급자 같은 열단 요소라는 거죠.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첫째 해는 지연 기준표를 발급하게 포함하겠습니다. 되면은요. 출력 옵션입니다. 출력 옵션은 출력 범위 선택해서 1% 안 해오셔도 돼요. 인력만 우리 클릭하고 아까 봤었지만 아예 F2셀에다가 출력을 있었잖아요, 해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약 그렇죠?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첫 번째로 K번째로 큰 가산세 값, 그리고 그 K번째로 작은 이론에서 값을 선택을 퍼센트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신뢰 아닌 기간이나 거? 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 나오고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보니까. 모든 통계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 볼 수는 그래서 없는데요. 굳이 기술 외우실 통계법에 필요는 없어요, 신뢰 수준을 1%. 선택을 하게 되면 95%의 신뢰 그렇죠? 구간을 주고 근데 5%의 유의 수준을 주의하실 이용해서 게 데이터를 뭐냐면 선택했다라고 하는 공급 값이 가액이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구할 때는 무슨 컴퓨터라고 말이냐면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지금 그냥 결과값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그래서 확인한 내고 줄을 있었죠. 하면 아까 문제 풀 때. 여학생에 관련된 다양한 대표값의 정보가 나타나는 내고 거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원 관측 말고. 자료들을 대상으로 자, 평균부터 신뢰 수준의 값까지 다 제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2천만 몇 가지 원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있고 자, 전체 관측 200만 수는 원도 있죠, 20개의 여러분들. 개체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럼 평균이나 실제로 또는 중앙값, 200만 원 최빈값, 그리고 넣으시면 표준 지연- 편차부터 분산까지 계산을 해주고 자, 첨부와 200만 외도 원 지급을 넣으시면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이 첨부와 감점이에요, 외도를 감점. 이용해서 자, 그래프의 양상을 2천만 확인할 원 수 있죠. 넣으셔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그죠. 또는 왼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로 뾰족한지, 아래로 뾰족한지. 선도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고 또는 양수라면 이렇게 위로 뾰족한 정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술 통계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통계 분석법들,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했던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왜 데이터 그런지 분석에 있는 설명해 기술 볼게요. 통계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사용을 나중에 진행합니다. 배우실 가산세는 어디는 또 세액 기준, 세금, 금액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금액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세액은 언제 나와요? 그 기간이 끝나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세금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신고할 때야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중에 하는 건 우리가 금액밖에 아직 안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사를 따지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아까 사례로 따지면은요. 얘가 만약에 언제라고 하냐면 5월 만약에 7일이래요. 그럼 5월 7일 날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끝까지 가봐야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5월 7일만 가지고는 최종적인 세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중에 하는 거 딱 금액 기준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가 세금을 내러갈 때나 신고할 때 세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정 안 좋으신데? 우리한테는 암기라는 무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무작정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까먹어요. 알죠? 그래서 일단 공급가의 기준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미발급이면 좀 더 세게 두드려 맞아야죠. 그렇죠? 미발급이면 어떻게 때리냐면 2% 때려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외우실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까 법인이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이 시험에서는 법인이라고 안 줄 거예요. 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1%를 때 1%. 1%면 어떤 발급이에요? 여기 지연 발급 쪽이잖아요, 여기요. 그죠? 근데 법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발급이다라고 해요, 미발급. 미발급. 그럼 우리가 만약에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미발급이면. 그렇죠? 그럼 여기 입력하면 컴퓨터가 2%를 곱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2%를 곱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발급란에 입력을 하시되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기출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아이고. 719페이지.
교재 719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71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719페이지 2번 있죠? 2번 맨 아래쪽에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거기 여러분들 매출 내역의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화면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죠,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는 법인이 이렇게 안 줘요, 절대. 우리 시험 법인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직감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종이 발급했으니까 법인이.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 법인이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본다면서 미발급 일단. 왜냐하면 전자를 발급 안 한 거잖아요. 종이를 발급해서 전자를 안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2,500, 250. 2,500이에요. 왜냐하면 종이세금 계산도 단기 중에 하는 거지 세액은 항상 모든 기간이 다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세액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시는 2,500이지 250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항상 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결정될 때가 세액 기준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금 계산서 있고 여기 미발급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제가 이제 2,500만 원 넣으면 여기 뒤쪽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뒤쪽에 아무것도. 보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2% 곱해주는데 왜 뒤쪽 참조라고 했는지 몰라요. 2%라고 좀 해주지. 그죠? 아무튼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50만 원 이렇게 2%를 곱해줘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종이라도 발급했죠. 아예 전자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하는 놈보다는 종이라도 했으니까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를 1%로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M대로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FM 실제 업무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업무하실 때는. 근데 우리 시험은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1%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것도 우리가 복수 답안으로 인정을 해요. 알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지금 여기가 정식, 동그라미 1번이 정식으로 적는 거. 되세요? 정식은 뭐냐? 미발급에 넣고 세액을 1%로 곱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알죠? 요게 정식. 근데 요렇게 넣는 것도 인정해요. 요것도 인정. 요게 FM, 요게 원칙. 그리고 요것도 인정. 왜냐면 그냥 1%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이 종이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1%를 외우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외우셔가지고 그냥 지연 발급에 넣으셔도 이것도 답안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더 나으시고, 왜냐면 이건 너무 복잡해요. 머리 아프잖아요. 알죠? 우리 시험용은 위쪽에다 넣어도 인정한다라는 거 1%니까. 알죠? 시험에 잘 내는 가산세 중에 하나가 법인이 종이 발급하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끄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매입 쪽 할게요. 매입 쪽. 자, 그럼 여러분들 매입 쪽은 잘 들어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쪽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 쪽은 그 제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제재가 있냐면 매입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세를 부담하면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죠. 매입세 불공제. 그렇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10%를 안 빼주는 거죠. 매입한 금액의 10% 안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10% 가산세하고 유사하죠. 10% 가산세.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가 아무리 높아봤자 부가가치세는 3%가 최대예요. 그 말은 매입세 불공제가 매입자는 더 큰 제재예요. 되세요? 매입한 금액 10%안 빼준다니까요? 조금 10% 가산세 두드려 패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되셨죠? 왜냐하면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이중살인. 그렇죠? 부관 참시하는 거 사람 죽이고 또 묘가가지고 또 죽여버리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공급받는 자가 지연 수치죠. 지연 수치하면 매입세액은 해줘요.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가산세를 때린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연 수치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패러 가셔야 돼요. 그렇죠? 0.5%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대신에 매입자가 지연 발급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연 수치했다고 매입세 불공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가산세는 있다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가볼게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냈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산세 더럽다 포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어디냐면은 얘가요. 여기 있구나. 729입니다. 교재 729. 자, 교재 729페이지 맨 아래고요. 자, 그 맨 아래 여러분들 그 2번 자료 2번의 매입 내역 보이시나요? 자료 2번의 매입 내역. 자, 거기에서 몇 번째냐면은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2번. 자, 반가로 2번 좀 볼게요. 자, 일반 매입 중 1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4월 30일 이후인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수취한 내역임.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연 수취함이라고 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날짜로 던져주면 이거 어떤 가산세인지 판단해봐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4월 30일에 내가 공급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세금 계산서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5월 10일까지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괜찮다라면서 주고받으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까 지연인지 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확정 신고 기한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공급 시기가 4월 달이면 1기 과세 기간이에요? 2기 과세 기간이에요? 1기죠, 1기.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예요? 7월 25일까지. 그럼 7월 25일까지는 받았음. 이 말은 지연 수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로 넣어야 될까요? 100만 원, 10만 원. 그렇죠? 100만 원인 거예요. 아직 세액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죠? 항상 세액은 마지막에 신고할 때나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러분 0.5%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컨닝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이론 나오면. 알죠? 대신에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야지 10만 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는 여러분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지연 발급했다라고 출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여기 있다라는 거 참조.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이거 여기 그럼 7월 25일 지나서 받으면 미수치라는 거잖아요. 미수치면 거꾸로예요.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알죠? 그럼 이미 10% 가산세 때린 효과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어요. 이미 두드려 패스 불공제로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안 때려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성 떨어져. 실기에서는 이론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론하면 또 머리 아프시니까 빨리 우리 실기하려면 일단 가산세 해야죠. 저거 헷갈린다. 여기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지금 잘 나오는 가산세만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가 여러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분명히 맞죠? 세법이 갑자기 난이도 팍 올라가잖아요. 회계 1급보다 맞죠? 근데 다행히 위안이 혹시 되시나요? 회계 쪽은 비슷한 거? 회계 1급이랑 세무 2급은 회계 쪽이 정말 비슷해요. 라고 위안을 삼아주시면 안 될까? 그것도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대신에 아까 우리 저번에 했었죠. 세무 2급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 실제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알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 취업하시면 여러분 돈 만져요? 남의 돈 만져요? 남의 돈 만져요. 남의 돈. 남의 돈 만지는데 가산세 신경 그거 안 해. 네, 그럼 잘립니다, 여러분들. 남의 돈 만지는데 남의 돈 잘 관리 못하면 잘리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알죠? 진짜 가산세가 실제로 업무하시는데 제일 중요해요. 알죠? 왜냐하면 남의 돈 그분 부자분들이 세무사 대리한테 주로 맡기거든요. 나중에 소득세 가서 배우시겠지만 매출액 여러분들 거의 1억 넘어가셔야 장부 적거든. 1억 넘어가야 세무 대리한테 맡기거든요. 알죠? 그럼 여러분 돈 만지는 게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산세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1%니까 얼마 안 되네. 하여튼 10억 해봐. 10억 1% 1,000만 원이 가산세가. 맞죠? 그럼 막 싸대기 맞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 언제까지는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안정도 있잖아.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되지. 근데 나는 안 배워가지고 공급 시기만 배웠어. 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울어요, 막 혼자. 웃기잖아요, 약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달래면서 하고요, 달래면서.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고통스러우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쪽 돈에가 자 보실게요. 네. 자 그래서 미리 가산세 없는 거 그래서 했잖아요, 여러분. 가산세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달래느라고 일단은 그 당근을 드리고 이제 채찍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기. 자 보시면 비유가 좀 그렇네. 자 보시면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는 없어. 가산세를 잘 낸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주 신고서 계속 갔는데 신고서 갔는데 가산세가 대부분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회차는 가산세가 없는 회차입니다. 해볼게요. 근데 그건 기도하는 거잖아. 제발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막 불 떠다 놓고 자 보시죠. 자 이제는 신고예요. 이제는 이제 세무서에 직접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세액 기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아까는 당 기준이 하는 거고 지금은 마지막에 이제 세금을 신고하러 가는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액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안 했을 때 때려요. 알죠?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세법상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는 안 때립니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주로 가지시냐면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가산세를 때리시는 습성이 있어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서 물론 그 판단하시는 게 분명히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얘가 불쌍한 놈이면 안 때리고 나쁜 놈이면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자, 보시면 자, 그럼 여러분 신고 쪽에서는 나쁜 놈이 무신고죠. 내가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신고 안 한 거예요. 나쁜 놈. 우리 시험에 안 내고 세무 1금융이고요. 자, 여기 아래 거네요. 아래 거. 아래 거. 그럼 과소신고입니다.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70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나쁜 놈, 불쌍한 놈.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70만 원 신고한 거예요.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 그죠? 30만 원 덜 신고했잖아요, 여러분들. 나쁜 놈이죠. 그래서 과소 신고는 가산세 때려요. 하지만 과다 신고는 안 때려요. 근데 시험에서는 과다 신고라고 안 주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물론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3교시 때.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지쳐가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지금 조율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갑자기 연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죠? 가끔씩 연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쉬는 시간 줄려나 보다 해가지고. 눈 이렇게 눈도 흔들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알죠? 이용하면 안 돼요. 저 이용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용당은 정말 싫어해요. 자, 보시면. 과다 신고는 안 해요. 가산 대상 아니에요. 알죠?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 신고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모르고 내가 0을 더 붙여서 신고한 거예요. 1000만 원. 맞죠?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셔야 돼. 미쳤구나. 세무서가. 1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1000만 원 신고하셨으면 썩을 놈 봐라? 이러진 않아요. 안타깝네. 900만 원 더 내시겠다고요? 맞죠? 그래서 과다 신고는 가산세 안 때려. 여기 있는 거. 알죠? 자, 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뭐냐? 이건 제가 친 게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신고하면은, 과소신고하면 일단 내가 과소신고한 세액 있죠? 과소신고한 세액에 10% 때려요. 이건 암기. 그렇죠? 신고서에 없어요.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렇죠? 암기 필수. 그래서 여기까지만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세법에서는 야, 혹시라도 네가 혹시라도 신고는 어겼어요. 기한을 어겼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뭔가 유인을 해야죠.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찍 신고하는 거 유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산세 좀 깎아주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불성실 있잖아요. 이쪽은 우리가 좀 일찍 신고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이 있어서 좀 짜증나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시험은 얘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혹시라도 얘는 안 낼 거니까 두 번째. 아셨죠? 들어보시 왜 두 번째인지 설명드리면, 알죠? 두 번째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주로 어떤 놈을 내냐면 내가 예정 신고 때 50만 원 신고했었어야 돼. 예정 신고 때요. 근데 예정 신고 때 못하고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주로 그걸 내요. 알죠? 그럼 우리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텀이 몇 개월이죠?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텀. 영어 모르세요, 여러분들? 텀. 죄송해요. 3개월. 그래서 1개월은 넘잖아요. 하지만 3개월 이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75%만 외우시면 안 돼요. 75%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우리는 깎아주는 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럼 가산세는 몇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5%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거 하고 쉴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 여기에요. 제가 띄웠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고 불성실이라고 이제 화면 여기 있죠. 신고 불성실.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신고를 우리가 과소 신고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과소 있죠. 여기 과소 신고예요. 되세요? 그리고 일반 우리 시험에 부당을 내진 않아요. 알죠? 근데 뒤쪽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0%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소신고함, 내가 만약 50만 원의 세금을 과소신고했대요. 되세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50만 원만큼 과소신고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50만 원을 넣으시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안 곱해줘요. 그럼 아까 우리가 과소신고하면 일단 10%로 때리는 거, 가산세를요. 되세요? 그럼 여기다가 원래는 얼마 입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5만 원이 원래 5만 원. 그렇죠. 여기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네가 과소신고한 게 있다면 거기에 10%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혹시 네가 빠르게 신고했니? 그럼 요 내야 될 가산세 5만 원에 75%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75% 곱해요? 아니죠. 25%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 75%를 깎아주는 거니까. 아셨죠? 그럼 여기에 25%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5만 원이 아니라 12,500원인가? 맞죠? 12,500원. 그래서 12,500원 이게 돌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10%도 외우셔야 되지만 감면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긴 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과소신고한 세액 넣고 10% 곱하고 다시 감면 곱해서 감면할 거 여러분들 빼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너무 초췌해지셨는데? 일단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신고 말고 납부 쪽. 맞죠? 그래서 한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5분이면 돼요. 15분이면 돼요. 알죠? 그리고 실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3시 있죠? 3시에 3교시 이어서 할게요. 10분 쉬시죠.